혹시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여러 사례들 가운데 저는 이제 천안 사례를 소개를. 기존에 이 천안의 중심지였던 천안역 일대가 점점 비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안역 일대의 가능성을 주목했던 청년이 있었죠. 최강훈 대표. 유심히 천안역을 안녕하십니까.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계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165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요, 총 9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식을 읽어드리기 전에 인트로 부분으로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최근에 대기업들이 도시재생의 어떤 모양새를 갖춘 형태의 사업들을 많이 출점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예가 바로 아모레 퍼시픽의 아모레 성수라는 공간이고요. 이마트24에서 투가든이라는 예전에 폐공장을 활용해서 이마트24의 편의점을 만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디자인적 측면에서도 배달의 민족에서 최근에 한글날을 맞이해서 을지로체를 이제 선보였죠. 이렇게 대기업 또한 이 뉴트로 열풍에 함께, 그리고 그 뉴트로라는 것들이 또 도시재생과 연관되어서 이 많은 도시재생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도시재생 분야는 이제 더 이상 주민분들만의 리그, 아니면 연구원분들의 리그, 그냥 중앙부처의 사업의 리그가 아닌 이제 대기업들과 함께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필드의 시장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마추어 리그에서 조금 더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 이 아마추어 리그와 프로 리그들이 점점 혼합되어 가고 있는 시장, 필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만큼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공부, 더 많은 정책 구성을 통해서 좀 살아남을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 지역만의 아주 훌륭한 능력들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지역의 브랜드화 작업들을 바로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들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요, 총 9가지 소식이고요. 9가지 소식 중에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국토교통부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도시재생 지역의 원활하고 효과성 있는 사업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중 21곳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에 밝혔습니다. 2017년 뉴딜 정책이 시행된 이후 최초 도입되는 것으로 올해에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21곳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진행한다고 합니다. 컨설팅 대상 지역은요, 수도권, 충청권, 호남, 강원권, 영남권 등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올해 12월까지 각 지역별로 최대 5회 실험적으로 진행이 되며, 컨설팅 경과 및 성과 분석을 하고 내년에 그 규모와 대상 방식을 확대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컨설팅 담당을 맡은 구자원 한양대학교 교수님께서는요, 성과관리 지원 컨설팅단은 지역 세태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토대로 지자체가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데 전문성 있는 활성화한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그러면서 컨설팅단은 협력이 어려움에 겪고 있는 지역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세태한 도시의 기능을 살려 한국적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려왔던 부분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제가 도시재생 굿시티 포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바로 이 부분이 쉼표라는 주제로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선정지가 계속 선정이 되는데, 실제로 브레이크 없는 어떻게 보면 기차였었어요. 근데 여기에 안전한 지금 관리 체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반응 방향을 잡아줄 어떤 정답 노트, 오답 노트를 정답 노트로 바꿔줄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지금 도시생 지역마다 굉장히 아파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의 의사분들이 함께 해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어떤 컨설팅의 기회도 어떤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많은 함께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소식은요. 순천시 소식입니다. 순천시에서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듯이 2019 도시생 한마당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향동, 중앙동, 도시생 선도 지역을 기반, 그 다음에 이 지역 외에 순천만 정원에서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좀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이 기초 단위의 기초 단위의 시에서 이걸 처음으로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이거의 중심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표현으로는 미친 공무원이 한 명 있었죠. 미친 공무원 한 명이 뭐 일본의 사례도 보듯이 그 지역을 바꾸고 하는 사례가 있듯이 여기에 있는 팀장님이 정말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뭐 그런 팀장님의 적극적인 어떤 의지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수용해주는 지자체장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게 딱 결합이 되니까 시너지를 내서 기초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이번에 2019 도시생 한마당을 개최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둘째 날부터 청년 섹션에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정에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교통이 다른 어떤 대전이나 기존에 했던 대구에 비해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어떻게 보면 또 서포팅 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도시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의 사례들을 보거나 그 지역과 함께 만나보고 싶은 목표나 목적이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생 한마당 오빠도 첫째 날, 둘째 날 함께 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혹시나 지나가다 보게 되면 한번 해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증샷 찍고 여기 동영상에 함께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져온 세 번째 소식이 바로 이제 충주시 소식인데요. 사실은 이제 세 번째 소식보다는 두 번째 소식과 연결해서 가는 소식이에요. 2020년 도시생 한마당의 개최지로 바로 충북 청주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순천시에서 열리는 도시생 한마당 2019에도 함께 참여해서 내년에 도시생 한마당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홍보하고 공유할 예정이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10일 날 진행했던 도시재생 문화도시 상생 포럼에 초청을 받았었어요. 사실 강의를 해달라고 초청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강의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지만 굉장히 성룡스럽게 끝났다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청주시가 사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아주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더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충청권에서 이렇게 세종시가 아닌 시역에서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응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주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함께하면 정말 열심히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울산시 소식입니다. 울산시에서 2019 울산 도시생 뉴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공모전은 11월 15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창업을 준비하는 울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메일 접수 가능하다고 하고요. 시상 계획은 창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대상으로, 그다음에 최우수상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 하네요. 관련 자세한 정보는요, 울산도시공사 홈페이지나 울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가 최종적으로 시상까지 보면은 11월 21일 날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울산 시민분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광양시 소식입니다. 광양시에서 광양읍 도시재생문화축제 응답하라 난문상회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일정은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광양읍 안설이 광양농협 중부 지점 옆 골목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 광양에 계신 이제 사무국장님이 지난번에 그 춘천에서 했던 도시재생 해커톤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팀의 멘토로 함께 참여했었던 분이죠.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한 2번 정도 오셨고 저랑도 한 3번 정도 만나셨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을 바꾸는 거는 결국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관계자, 지자체, 그다음에 이런 게 콜라보 돼야지 도시재생이 완성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기획하고 그 외에 어떤 기획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냐, 그게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광양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응원하고요. 또 곧 뵙도록 할게요. 거기서도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네, 5번째 소식은요, 하남시 소식입니다. 하남시에서 길막고 할로윈 파티를 신장 1동 행복복지센터 문화공원 일대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10월 26일 오후 3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번 프로그램은 하남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관련돼서 또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길막고 할로윈 파티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10월 21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주고 그것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기프트콘을 5명에게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관련된 이벤트 참여는 하남문화재단 SNS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지역에 이런 할로윈 파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이제 저는 좀 색다른 할로윈 파티가 있었으면 하는 또 바람도 새삼 들더라고요. 저희 지역도 이제 할로윈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할로윈 파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구도심에서 할로윈 파티 하는 것들이 조금 뭔가 모객을 하는데 한계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기획적으로 풀어보는 고민을 동네에서 함께 해보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할로윈 파티 오빠도 한번 해볼까요? 바베큐 한번 쫙 느낌 하니까. 네, 어쨌든 다시 한번 하남시 이번 할로윈 파티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꼭 잘 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6번째 소식은요, 창원시 소식입니다. 창원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이번에 느슨한 네트워크 충무라는 주제로서 진해살롱 5차 살롱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6시 충무지구 현장 지원센터 구 진해역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관련돼서는 이제 2분이 오시는데, 청년과 주민과 함께 운영하는 마을 커뮤니티라는 주제로서 박은진 공유를 위한 창조 대표님이 와주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동네와 함께 노는 청년 키워드라고 해서 박준용 진해 청진기 대표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공연도 함께 이어진다고 하고요. 신청 방법은 구글 폼을 통하거나 아니면 QR코드를 찍어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포스터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7번째 소식은 서울시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2019 한강축제 청년 코디네이터 대상 미니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박람회 주제는 미취겠다 이겁니다. 포스터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일시는 10월 25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용산 와이밸리 상상 라운지 및 상상 2룸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가끔 이제 포스터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는데, 최강훈을 검색해 주세요. 최강훈을 검색해 주시고 어디에서 페이스북에서 최강훈을 검색해 주신 다음에 친구를 딱 눌러주시면 관련돼서 이제 포스터가 함께 영상과 올리는, 제가 사실 페이스북에는 이제 영상 댓글을 이렇게 뭔가 댓글이 쉽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옮겨 오시고 하면 정보를 더 받기가 쉬우시거든요. 제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페이스북을 통해서 더 자세한 부분을 참고할 수가 있으니까 함께 페이스북으로 와주세요. 최광훈, 광운대학교 때 광훈입니다. 그 다음에 또 8번째 소식도 서울시 소식인데요.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신촌 미래로 도약하는 서대문이라는 주제로 2019 서대문구 도시재생 포럼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7시까지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 볼륨 곽정환홀 IBK
기업은행홀에 이렇게 세 군데서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총 3부로 이뤄질 예정에 있고요.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도시생 뉴딜과 생활 SOC 연계 방안, 도시생 뉴딜의 로드맵과 추진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다고 하네요. 또 관련돼서는 각계의 또 전문가분들이 함께 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서 도시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9번째 소식은요. 정읍시 소식입니다. 정읍시에서 정읍 원도심 시민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사업 기간은 12월까지 약 3개월간이고요. 참여단체 모집은 10월 17일까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천 사업비 지원으로서 300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고요. 6팀을 선발할 예정에 있다고 하네요. 기초 교육과정을 또 이제 좀 받아야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교육과정을 받은 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번은 제가 이제 정읍에 있는 그 어반 피크닉이라는 공간이 또 오픈했잖아요. 얼마 전에 또 강의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어떻게 지역을 상징화하는 도시재생의 브랜드 같은 청년분들이 그리고 그룹분들이 생겨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읍 피크닉, 어반 피크닉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데 제가 못 가서 너무 죄송하고요. 어쨌든 어반 피크닉 정읍을 널리 알려주시고 정읍을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에서도 오빠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또 뉴스로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시생은 이제 더 이상 아마추어 리그가 아닌 프로의 리그에 함께 혼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더욱더 노력해서 도시생 사업의 전문가로서 그다음에 그 공간의 큐레이터로서 활동가로서 그 영역을 확정해 나가고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하나의 직업군이 될 때까지 저 오빠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